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영입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생긴 지 6개월 된 신생업체가 맡았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기술 능력 평가액은 3억 7천여만 원으로 집무실 리모델링 계약금인 6억 8천여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아닌 대통령실에서 경기도 포천의 신생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 업체는 물론 업체 대표가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공사 수의 계약 기사와 함께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로 같이 검색된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19일 리모델링 완료 기념 행사를 연다는 기사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도 없었을 테지만 기념 행사까지 열어가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밀양 산불에 대해 현장 취재 결과를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기자이자 PD인 최영민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최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감독님 일요일부터 가셨나요? 네, 일요일 나갔습니다. 일요일 가셔서 월요일 날 오셨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금요일 날 네. 제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네. 제보가 하나 왔어요. 실제로 불이 안 꺼졌는데 언론 부리에서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도한다. 아하. 라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바로 마치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많이 피곤해지는 관계로 그날은 금요일 바로 못 가고. 네, 못 가고 네. 그 생각보다 그 경찰 조사가 많이 조금
체력을 소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 날도 출발을 못 하고 다음 날 저희 방송도 있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요일 날 갔는데 네. 마침 일요일 날 비가 와서 네. 불이 다 꺼졌어요. 불이 꺼져버렸구나. 천만다행으로 불이 꺼졌는데 네. 다행이죠. 예, 뭐, 제 그 그림 입장에서는, 그림을 멋있게 잡으려는 입장에서는 불이 좀 보이는 모습이 좀 담고 싶었다, 이런 모든 느낌도 있긴 기자의 했어요, 솔직하게. 욕심입니다. 예, 근데 그건 뭐 제 욕심이고, 네네. 어쨌든 불이 꺼진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왔고, 그리고 실제로 밀양에서는 이 그러니까 화산은 불 붙은 데가 화산이거든요, 이름이. 이름이 화산이죠. 화산이에요. 볼케이노. 예. 그래서 그 산불이 난 게 어떤 경위가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다른가.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산불이 그 발생한 날이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하고 뭐, 이 평가전 경기도 네. 열리고 그래서 어수선한 가운데서 또 일반 국민들의 이목을 많이 쏠리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산불의 규모에 비해서 거의 그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았고, 예, 저 역시도 뭐 이번 그 밀양의 그 산불 그 규모, 그 참혹함에 비해서 너무 전반적으로 그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게 31일 날, 네. 5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선 바로 전날 불이 났는데, 31일 예, 났군요. 31일인데, 그 주민들 말로는 그날 좀 빨리 그러니까 조기 진압을 했으면, 좀 금방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게 이제 조기 진화에 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에도 이제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런 이게 특히 말이에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접근을 아예 못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는 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산불이 났다 하면 무조건 헬기 투입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산불은 한 9시 이전에 난 것 같아요. 발화가 시작된 것 같은데 실제로 헬기가 투입되기 시작한 시간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부는 태풍급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를 예상하지 못하고 빠른 대응을 못했던 것이 산불이 좀 지나치게 커진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일단 산불은 그렇고요. 네. 그때 대통령 뭐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낙지를 들어 올리셨고. 그러니까요. 그 자갈치 시장 가서 뭐 회를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횟집에 가서 맛은 있더라고요. 회 비빔밥을 시켜서 먹고 그러고 갔죠.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소방 그 방대청 관계자들도 이 책임자들은 기관장들은 대부분 다 교체가 됐겠죠. 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그 교체 시기겠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된지 그거는 아직은 좀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소방청이죠. 그런가요? 소방청장이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공무원들한테 그 낮술을 권하면서 이 소통을 강조하는 이 정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공직 이 기강의 그 나사가 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것이 그 산불 이번 밀양의 진화의 골든 타이밍을 그렇죠. 놓쳐서 아까운 이 살림을 또 황폐화시키게 된 어떤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정권 교체기 되면은 공직기강 강화한다면서 이제 그 감사나 이런 사찰이 되게 이제 그 공무원 공직자들 이제 공직 사찰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데 뭐 낮술을 많이 마시라는 그런 기자들하고 언론만 잘 관리하면 세상은 조용할 것이다. 이런 걸 말한 사람이 윤통명. 다 뭐 사실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게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이번 산불은 착한 산불로 축소 보도를 했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이제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요거는 저희가 AI로 음성을 입혔습니다. 네. 밀양 교동에 살고 있는 청취자 주민입니다. 교동 쪽으로 산불이 넘어오는 사진하고 영상들입니다. 산불 발생 시부터 진화될 때까지입니다. 밀양 산불은 부북에서 발생하여 교동, 상동면으로 번지면서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첫날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날아가 산듬성듬성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큰 범위로 번지면서 진화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느낌이 전쟁터에서 폭격 맞은 것처럼 불꽃이 피어오르더군요. 이번 대형 산불을 보면서 느낀 점은 헬기 아니면 진화하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낮에 헬기로 진화하고 밤이 되면 낮에 진화했던 부분에서 불씨들이 다시 살아나서 날이 밝아오면 또 다시 큰 불로 커져갔고 그리고 산 지형으로 부북 쪽은 산 능선이 조금은 각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상동면 쪽은 험한 지역이라 사람이 투입되어 진화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상세하게 그러네요. 기술을 잘해주셨어요. 네네. 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119에도 저렇게 신고를 하면은 네. 저 산불 진화 요원들이 어디로 투입돼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불 발생 때부터 진화할 때까지 전 과정을 네. 이제 이게 카메라에 담으셨다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시민 기자분 활동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짧게 한 10분 정도의 라이브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좀 이 영상이 있으면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하고 어허. 영상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산불이 났을 시점에 이건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안 다뤄졌을 것 같아요. 네. 그 모습들을 생생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보 영상 좀 볼까요? 네. 네. 31일 화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최초 발화되던 모습을 네. 찍어놓은 거예요. 최초 발화. 네, 보면은 뭐 불이 크긴 한데 네. 그래도 저 정도면은 뭐 그렇죠. 초기 진압이 가능할 정도라고 보입니다. 헬기가 투입이 돼서 뭐 네. 바로 진화했을 네네. 때는 네. 사진을 제보해 주신 분은 그 선거운동원이세요. 선거운동 하다가. 네. 밀양시장 선거운동원이셨는데 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나네? 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셨어요. 네. 불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죠. 앞에 보면은 저렇게 공장들도 있고 그 공장 뒤에는 민가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무슨 폭격을 맞은 것 같군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처음 출동한 소방관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일반적인 전기만 갖고 온 걸로 보여요. 일반 소방- 시가지에서 발생한 그 산불 그렇죠. 불로 화재로 생각하고 온 네.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밀양은 뭐 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큰 그 빽빽한 산 속에서 저런 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대처해야 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끝에 보면은 그 잠바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시죠? 네. 저분이 이제 뭐 후보였던 걸로 보이고, 저분이 이제 뭐 그 행정 출신의 굉장히 이제 뭐 유능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분이 이제 선거운동 포기하고 저희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분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진 걸로. 밀양은 싸가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뭐. 그리고 이제 영상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지금 여기 처음에 보셨던, 여기는 부북면이라고, 이 불이 발한 쪽은 조금 산 능선이 완만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산 건너편에 있거든요. 요게 산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서 이제 보이는 걸 찍었어요. 여기 바로 아파트가 산에 있더라고요. 이거 제보자 한 명이 딱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요거 지금 서로 다른 겁니다. 네. 아, 이거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으로도 산불의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게 초기 네. 네, 발화 과정이죠. 초기 오전 상황이죠. 네. 그리고 오후 상황을 보면, 이건 오후 상황이죠. 네. 이때는 이제 헬기들이 오고 있죠. 네. 이때는 뭐 어느 정도 진화는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초기에 뭐 한 50대 정도가 출동을 해서 네.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50대가 뜨는 게 아니라 서로 물을 뜨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불을 저렇게 끄는데 이게 문제가, 이 산불이라는 거는 이 확 타고난 그 나무가 일종의 숯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은 타도 우리가 어디 캠핑 가가지고 불 꺼보면은 물 좀 뿌린다고 해서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은 다시 이제 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됐는데, 첫날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90% 이상 진화됐다라고 표현한 거는 일단 불을 덮었다 이런 뜻이지 실제로 소화가 된 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저녁 상황이죠. 근데 불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죠. 그 마치 그 세월호 조기에 그 전원 구조를 타전했었던 언론 보도를 보는 기분이에요. 이따 이제 저희 서 기자가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실 텐데, 아마 저 시간대쯤에
저희가 언론 보도로 접했을 때는 90% 이상 진화의 소식을 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진화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좀 산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는 기자라고 얘기한다면 뭐 저 상황을 산불이 90% 이상 진화했다. 아니네요. 저 사과를 타고 있네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현장에 가지 않고 네. 아마도 그 보도자료? 아니면 지령실. 문자가 오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날 밤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 이게 31일 저녁이에요. 아이고. 저렇다니까요. 저게 낮이라서 네. 연기만 보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저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꺼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죠. 네. 저걸 보고 90% 이상 진화됐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지금 산 능선을 넘어왔죠 이미. 네, 넘어와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간 걸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정말 끔찍했겠어요. 저 네. 밤에. 주민들은 가스 다 잠그고 네. 다 대피 명령이 떨어져서 대피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영상, 이분이 이제 영상을 많이 찍으셨는데, 그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부북면, 이분은 교동 쪽, 아까 반대편에 거주하시는 분 같고. 반대쪽이죠, 원래. 근데 이건 찍으려고 일부러 여기 가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6월 1일. 지방 선거 날. 하루가 선거 지났는데. 당일이네요. 선거 당일날도 지금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죠. 네. 이거는 최초 그 발화 지점의 반대쪽, 아니요, 발화 지점 쪽입니다. 이게. 발화 지점 쪽인가요? 이게 실제로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이 15km 정도를 번졌다고 해요. 엄청난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상동 방면에서 찍은 건데 이건 좀 저녁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네. 이건 이제 5월 30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네. 요거는 산불 첫날. 지금 한참 굉장히 날 때네요. 가물었던 데다가 이게 이제 그 온도도 높고 이때 거의 30도 이상 됐었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싹 마르죠. 순식간에 저렇게 불이 올라가는 무슨 폭탄 맞은 느낌이죠. 네네. 그러네요. 전쟁터 같습니다. 구름이 어휴. 근데 이 6월 달에 보통 그 산불이 잘 발생하는 그런 시즌은 아니죠. 이분이 이제 브리핑을 직접 해주십니다. 혼란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헬기도 안 뜨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초 발화하고 난 뒤에 국가안보 시스템 한 어느 정도씩 마비됐는가? 저기 1시간 작동하지 반. 국가 안보 시스템 마비됐냐 물어봅니다.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이상껏 헬기도 안 뜬다는 거죠. 끝하고 이제 그 다음 영상도 하나 더 찍으셨는데 이건 10시 47분. 어휴, 병에. 토네이도 같습니다. 네. 네, 최초 발화 시간부터 1시간 금방 10분 헬기 한 대 정도. 도착.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헬기는 아마 밀양시에서 계약한 헬기로 보입니다. 네, 밀양시청이래. 네. 검은 제가 요까지 날라왔습니다. 요까지. 화산 터진 거 같네 진짜. 그럼 산림청 그 헬기는 지금 아직까지도 안 뜨고 있는 거죠. 그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한 50대 정도 네. 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초동에 이렇게 산불의 그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산림청에서. 이거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야 네. 저거에 대해서 감이 없겠지만 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림청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풍속에 네. 지금 정도의 가물었을 때 지금 기온에 저게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가 뭐 산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다. 몰랐을 리가 없다가 제가 취재한 결론이고요.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낮술을 하고 있었을 수 있죠. 하고 있었죠 일단. 실제로 하고 있었죠. 예. 술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낙지를 들고. 네. 네. 그 이제 영상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가지 쪽에서 본 영상입니다. 이건 시내에서도 저렇게 잘 보일 지역에서도. 정도네요. 그러면 뭐 밀양 주민들 전체가 이 산불 때문에 엄청 공포스러웠겠군요. 그럼요. 저거는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 때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건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도저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뭔가 이 카메라 찍는데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는.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산불이 그 일어나기 딱 좋은 환경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일부러 감췄는지, 보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갔는지, 네.
실제로 뭐 밀양하고 부산은 길이 일자로 쭉 뚫려 있거든요. 특히 가깝죠. 자갈치장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깝죠. 제 시간을 재면서 가봤는데 막히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시간까지. 근데 현지 이제 주민 인터뷰를 잠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자료가 약간 살짝 누락되는 바람에 자막 작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경상도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청취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역을. 경상도 분들께서 자막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실시간 통역을 하는 거예요. 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산불 때문에 취재 나왔는데 서울에서. 예, 아이고. 네, 이거 좀 어떻게 된 거예요? 불 다 꺼졌어요. 이제? 야. 비와가지고. 저 연기 좀 나지? 예. 일단 다 아침에 지금 비오가 여기 다 꺼있다. 저 말에 조금만 나눠봐라. 불이 일로 뒤로 간 거예요, 일로? 여여여여 중간이야 여기. 이쪽이에요? 여기서 나가지고 예. 저 동쪽으로 저기 막 바람. 아, 절로 갔구나, 어? 불이. 크게 나서 이 뒤로는 안 갔죠? 뭐한가? 나는 저 상동면, 예. 상동면, 예, 상동이 이 뒤쪽이죠. 와이르 신흥, 저 교동, 여시동, 저 무연 많이 났어요. 불 이렇게 꺼진 게 언제 꺼진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거지. 홀지 아이고 저 아니네 연기 저 봐라 저 폴라요. 폴안 나나. 아니, 이쪽에는 아직 연기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쪽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그래. 저것도 나네. 아직 완전 다 꺼진 건 아니네, 그죠? 에이, 이제 지금 다 꺼진 거, 저거는 이제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거, 다 비가 이, 와가지고. 비가 불이 언제 난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한 오늘 6일째가. 오늘, 저번 화요일 날. 화요일 날. 31일 날이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불이 왜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난 거예요? 그건 모르고. 아,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 모르고. 아, 그건 모르고. 좀 지나봐야 알겠네, 그죠? 저는. 지금 뭐 조사하고 있다. 그럼 화요일 날 불 나고, 그럼 수요일 날은 이마에 갔을 거고, 그죠? 에이, 저 뒤로. 예, 저 빨간 산이지요. 예. 저 교동이라고 있거든, 교동. 내 네. 구추사예요. 예, 아니, 몰라요. 저 밀양 지리는 전혀 몰라요. 구추사. 아, 구시도 쪽까지. 어,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니네 수갑하는 사람 막, 그다 300명 다 들어냈다, 이거. 연기. 그럼 불 나가지고 여기 다 대피하셨겠네. 이틀 동안 됐지. 아, 우리 그랬구나. 여기 소도 다 들어내고. 아이고. 깜짝 놀 저 밑에 산 밑에 저 봐라. 저 뒤에 저기 축사 뒤에까지 불이 늘어. 아,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어. 밀양에 원래 불이 많이 나요? 아니요. 난 밀양에 불 났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내 60년 만에 이래 타는 거 처음 봤어. 결혼하고 내가 48년대 처음이다. 저도 고향이 울산이라 가지고. 근데 밀양에 불 났다는 소리 이렇게 산불 났다는 얘기는 아, 해본 적이 그렇지. 없어요. 불나도 예. 밤에선 좀 있었 나지. 그럴 수는 있지. 예. 이건 근데 바람이 뒤불었다 하긴 해. 여기 불이 붙은 게 2km 예. 날라 저저 갖다 붙어. 아이고. 또 2km 저 날라 1km 날라. 희한하대. 바람이 그래도 알로 부는 바람에 어? 동네는 지장이 없어. 그렇지. 동네 피해 없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플러버스 뭐 이거 집다 타붙지. 알로 부는 바람에 그래.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요약을 하자면. 네. 한 분은 이제 남성분께서는 60평생이 처음 보는 불이다. 60평생이 됐군요. 네. 네. 60평생이 처음 보는 불이고, 옆에 계신 분은 시집 온 지 42년째인데, 이런 불은 처음이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상당히 드문 산불이다 이렇게만 그렇죠.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산 밑에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다 노인들이 사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불이 나면은 제일 위험한 게 연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에 화상을 입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질식이 제일 무섭죠. 연기에 질식을 하는데 아까 보면은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당연히 했을 거고 네. 그러면은 적어도 윤통령은 얼굴을 한번 비춰서 물론 이제 자기가 불을 끌 건 아니지만 얼굴이라도 비춰서 격려를 해주든지 어떤 뭐 피해 보상 약속이라도 해주든지 본인부터가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울진에서 산불 났을 때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라도 와야 된다라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장식을 했던 사람인데 불과 1시간 거리에서 낙지 들고 있었죠. 네, 낚시 들고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있는 동안. 잠깐 왔다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대처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대통령 용산에 그냥 있었으면 그렇죠. 또 무슨 회의를 하고 있거나 뭐 국가안보 관련된 그렇죠. 회의를 하고 있거나 뭐 외빈이 방문했거나 그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거 전날 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를 도와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경이 사실은 뭐 울산 이 산불 현장에 나타내도 사실은 별다른 그 진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뭐 더 이제 그 불입을 위해서 동원되는 그 이제 인원들 때문에 외려 거추장스러웠을 가능성은 높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최소한도 그 바로 그 인근에 있는 부산에서 그렇게 그 바로 옆에 그 끔찍한 산불이 났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그 먹방 투어 이런 걸 하는 것을 경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은 말렸어요. 그렇죠. 당초 예정된 행사도 취소를 했어야 맞는 건데 그런 말을 못하는 환경이라는 건 지난번에 그렇죠. 구두발 사건, 네. 족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 감히 누가 이제 네,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직원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유리되어 있다,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이 아까 이제 10시만 넘었어도 불이 확 커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태연하게 비빔밥을 먹고 있고 회 비빔밥을 먹고 있고 뭐 낙지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초 이제 산불을 목격하시고 119에 전화를 하신 제보자분을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요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뭐 첫날 오후부터 이제 헬기가 막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불이 이미 한 동승 아침에 불 보신 시간이 몇 시 정도? 9시 제가 들었을 때가 한 9시 한 20분 채 되기 전이고 그 유사의 탄해가 신고할 때가 9시 한 18분인가 정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밀양시청에서 그 재난 문자 떨어진 게 10시 반인가 거의 1시간 정도 있다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거의 뭐 최초 목격자예요. 이제 그 시간대 이분이 전화하셨을 때쯤에는 이미 신고 전화는 갔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때 사진도 찍어 놓으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뒤에 제가 자른 부분은 굉장히 할 말이 많다. 하지만 그 거의 이제 한 동네에서 그 밀양시청 직원들이라든지 다 아는 사람. 예, 소방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좀 고생한 사람도 생각하면 네. 제초에 신고가 들어가서 9시 18분이면 이제 발화 시각은 이제 그 이전이죠. 그 이전이고 그러니까 9시 이전 같은. 근데 재난 문자가 이제 떨어진 게 10시 반이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1시간도 훨씬 네. 넘어서 최소한 신고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바로 즉시 그렇죠. 그죠? 헬기가 먼저 갔으면 재난 문자를 굉장히 날려서 빨리 진화가 됐을 건데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그 산불 발생 지역 그 바로 인근에 살던 분들 대부분 이 거동이 불편한 또 노인들이라는 점을 그렇죠. 감안하면은 너무 재난 문자 또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그 안전 그 소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대단히 좀 미흡했군요. 네. 근데 뭐 이분들은 그래도 소방관들이 어디서 숨어 있다 그만큼 많이 왔는지, 군인들은 어디에 있다가 그렇게 왔는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불만을 갖지 않는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뭐 다른 업무 중도 아니고 그런 먹방 찍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섭섭하다 정도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혹시라도 자기란 걸 밝혀지면 밀양에서는 완전히 매장이 된답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섭섭하다가 아니고 그건 너무 대통령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냐 이런 말을 했다가는 그냥 끝장내죠. 그래서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하셨는데 이분이 또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론은 처음에 이제 지역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했대요. 그렇죠.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조차도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다. 네. 그 보도 자체도 오후쯤에서 두리뭉실하게 나왔는데 그 자체도 나중에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어허. 내려갔던 얘기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아시다시피 뭐 의용 소방대나 이런 거는 왜 기본 장비가 있잖아요. 들고 메고 다니는 장비. 저는 그 정도 하면 다 처음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너무 뭐 큰 그런 게 아니라서 금방 끝날 거다. 그러고 이제 뭐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우리는 이게 마지막 날 해야 되니까 대기를 안 하는다. 그러고 이제 후보자님은 이제 원래 이제 행정 쪽 출신이다 보니까 뭐 바로 얘기 듣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실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밀양에 이제 그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다 시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뭐 소규모 예, 시청 아니면 근무 중인 기자분들이니까 기사를 안 내더라고. 안 내가 나중에 오후에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그냥 내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저 장일한테 전화를 내가 그래 얘기를 했죠. 야, 진짜 언론이 이거 진짜 문제 많다. 세상에 불이 일어나는데도 이걸 이렇게까지 내보내도 안 하고 있나. 주민들이 그걸 느끼셨군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집에 불이 붙으셨던 분, 그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이렇게 했구나. 밀양 분들이.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네. 뭐 새누리 이런 데를 찍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건 사실은 지금 이분은 그 밀양시청에 그 등록돼 있는 이제 기자들, 그 지역 기자들의 그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 정도 산불 규모면 사실은 이렇게 그 중앙 언론에서 예, 중앙 언론에서 다뤄야죠. 사실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었어야 돼요. 생중계하고 난리 나야 되죠. 그렇죠. 예. 예. 선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그 안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신원이 밝혀질까 봐 참 말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 뭐 이런 그뭐 거의 확정적인 증거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건 증거가 있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이거 중앙 언론들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나? 그때 우리가 5월 31일 날 후보자들을 쫓아다녔죠. 하루 종일. 그렇죠. 네, 아침 9시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녔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잠깐 언론 보도를 접했단 말이죠. 밀양에 산불 그렇죠. 났대. 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꺼졌대. 90% 다 꺼졌대. 맞아요. 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보도를 지금 저희 서 기자가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서 기자님 요거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5월 31일부터 시간 순으로, 날짜 순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5월 31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술통령의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술통령이 부산에 있는 동안 밀양에서는 산불이 났고 오전 9시 24분 뭐 산불이 8시간째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낙지를 들어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 이런 기사가 있는데 오후 3시에도 산림청 헬기는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셔도 전국 소방동원령 1호가 발령돼서 재소자 이송까지 하고 있다. 강풍 타고 정상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강한 바람에 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도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라라고 말은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헬기 타고 온다더니 재난 앞에 보이지 않는 윤. 후보 땐 밤늦게 달려가더니 총력 진화 지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밀양 산불 사흘째 진화율 90%, 6월 2일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6월 3일 오전 7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6월 2일 날짜에 윤 통령은 축구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6월 3일 주불이 잡혔다고 나왔고 축구장 107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뭐 카페라던가 SNS를 통해서 수집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5월 31일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불이 엄청 나고 있다라는 일반 시민이 올리신 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밀양의 산불이 굉장히 심하다. 제발 우리 밀양에 관심 좀 가져달라. 온통 선거만 방송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시민들의 의견인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21시에 지금 9곡에 다시 불이 살아서 크게 났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을 보시면 6월 2일 오후 6시 50분에 주불 진화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문자가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럼 시민분들은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날 밤에 다시 불이 살아서 크게 났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겁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6월 3일 23시입니다. 상동 9곡 상황인데 바람이 차게 분다. 뭐 상동 쪽 산이 경사가 심하다는데 산에 계신 분들 안 다치길 기원한다. 이때도 계속 불은 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지금 불이 다시 붙고 있다. 아니면 뭐 다시 잔불이 있다. 헬기가 계속 물을 붓고 있다. 이게 6월 4일 상황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6월 5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연기는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JTBC에서도 현장을 방문했다는 최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6월 3일 오후 8시 35분에 딱 이런 기사. 그러니까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네.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언론 보도하고 SNS는 여기까지입니다. JTBC가 6월 3일에 나가고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네, 제가 그 6월 6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JTBC 기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아하. 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고 JTBC가 나중에 나타났는데,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보도가 안 되고 있군요. 네, 취재는 열심히 한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사는 확인이 안 됩니다. 뭐 기사를 뭔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5월 31일 날 이게 발화가 돼서 산불이 발화가 돼서 6월 지금 5일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완전 진화가 되지 않았고 네. 계속 주민들은 이게 불씨가 이제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또 다시 꺼져도 사실 이제 밤에 또 살아나고 네. 그래서 6월 6일 날 사실은 이제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렇죠. 6월 5일 날. 5일 날 네. 제가 취재를 가니까 저하고 같이 비가 같이 내렸습니다. 도착과도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네. 뭐 축구장 뭐 1000개가 넘는 그렇죠. 크기의 네. 그 산불이라고 얘기한다면 엄청나게 사실은 그 밀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공포스러운 산불인데 보통 이런 경우 기자들이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렇죠. 이 기사를 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한 해가 저기 표현이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이런 거 인재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러게 이번에는 그런 인재라고 하는 표현들이 전혀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산불이 오래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다 자연적인 요인인 건지 아니면 초동 진화에 좀 늑장 대응을 하면서 발생한 인재인지 이거 기사가 그냥 거의 매뉴얼처럼 이런 그 재난 보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적절한 이 재난 뒤에 그렇죠.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무조건 확인해서 억지로라도 구색 맞추기로라도 공무원 때릴 때 인재라고 하는 표현을 반드시 넣죠. 이번 산불은 인재로 드러났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인재라는 표현이 그래서 없어요. 그 댓글 달고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착한 산불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상당히 비꼬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언론이 이제 이 산불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네. 그리고 착한 산불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사 그 톤들이 보게 되면 그 불과 산만 있지 그 불과 산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기사에. 그러네요, 진짜. 그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이 타고 있다, 불이 진화가 되고 있다, 완전 진화될 것 같다, 마치 축구 중계하듯이. 그렇죠. 그냥 산불, 먼 산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딱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식의 그 보도. 참 안타깝네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첫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일 날 저녁에 이미 대부분의 화재가 진화가 됐다라는 소식을 봤는데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그 기사들이 없어요. 기사 스스로 기사가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렸군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을 이제 6월 5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부북면 처음에 이제 발화가 시작된 부북면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주불이 진화된 시점이 6월 4일 날 오전 10시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주불이 언제 진화가 됐죠? 라고 물어보니까 언제 됐더라 하고 뉴스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고 아하. 본인들은 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예, 상황에, 그러니까 이걸 중앙에서만 집중 관리를 하지, 자기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도 안 되고, 그 부서가 어느 부서로 했죠? 산림청. 산림청. 네. 네. 산림청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림과? 산림청. 산림청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자기들은 이 중앙에서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주불이 꺼진 시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근데 언론 보도를 검색을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저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는데, 네. 전 열린공감TV라고 언론사 기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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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산불 상황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산불 상황이요? 예. 지금은 이제 저희 그 뉴스 나온 대로 네네. 주불 정리는 이제 다 끝났고 지금 끝났고. 그게 이제 뭐 도에서 네. 밀양청 넘어와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산불 정리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 와서 불은 다, 소화가 그래도 됐을까? 지금 계속 산불 정리는 하고 있고 예. 얘기 듣기로는 지금 저희는 이제 순찰도로 다시 가거든요. 저는 순찰도로 가지. 순찰도로 계속 가고 뭐 직원들도 지금 대피소 같은데 가서 일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주불 진화가 언제 된 거예요? 그 뉴스 보니까요. 저희 주불 진화 언제 됐는지 알아요? 그 산림청에서 언제 왔대요? 뉴스에 어제 이틀 전에.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금요일 같은데. 자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건 없으시고, 뉴스 보고, 오전 10시인가 그때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뉴스에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거 뉴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불 진화 언제 됐는지. 저 서울에서 열린공감TV라고, 금요일 10시요. 그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게 그런 거죠? 왜 저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냐면, 그 수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그 불이 90% 이상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수요일 날요? 수요일 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네네. 저희 면에는 하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총괄적인 거는 대책 공부하고 저쪽에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정확한 내용이 몇 프로가 신청이 됐고 그런 거는 아직 상황에 대해서는 밑으로 모르시는구나. 내려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 쪽에서 해가지고 중앙이라 소방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저 도하고 그쪽에서 저희 그쪽에서 대책 본부의 중앙 쪽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지금 면에서 확인되는 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면에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들 내용들이 내려오는 거지. 저희들은 총괄적인 거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밑에서 서브하는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근데 지금 밑에서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도 정보를 알려면 대책본부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대책본부가 지금 이전되고 뭐 이렇게 되셨지만 그쪽에 보면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문이 든 게 주불이 진화됐다고 그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 밑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직 불 안 꺼졌는데 왜 불 꺼졌다라고 보도가 나오냐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근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불 진화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뭐 진화율 몇 프로 이렇게 나왔을 때만 주불 진화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거의 큰 불들한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큰 불들은 잡힌 상태였고 그 뒤에는 잔불 진화를 위해서 그 전에 주불이 있을 때는 인력이 투입이 못 됐고 제대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주불 진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인력을 통해서 이제 잔불 처리를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럼 90% 이상 진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주불 진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그거는 없죠. 저희가 뭐 저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판단을 해서 내린 분이 산림청장이거든요. 산림청장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산림청장이 뭐 저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거든요. 네. 저희 면사무소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신 건데 저분들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시킨 것만 한다. 그렇죠.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 이제 산림청장이 6월 5일 날 이제 취재를 가셨기 때문에 그날이 일요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면사무소가 이제 저렇게 다 일을 하고 업무를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제 비상 상황이에요.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상 상황이긴 한데 본인들은 그냥 지원 업무만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 현장에 가장 가까이 거 있고 최일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일 텐데 상당히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너무 조금 여유가 있으신가? 너무 여유가 넘치시는 것 뭐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분들이 어디 출동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건데 그래서 뭐 어디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페트롤, 그러니까 이제 순찰을 도신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따라오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근데 지금 이제 산림청장 얘기를 하죠. 네, 그거의 판단은 산림청장이 한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 불이 났던 산 그거를 잠깐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건 저희 음성 같이 넣어주시죠. 그러면. 짧으니까. 네. 지금 보면 저게 연기인지 운무인지 명확하진 않고 야, 6월 6일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연기가 나네요. 네, 보면 이제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까만 부분이 다 탄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참혹하네요. 네. 전날 우리가 생중계도 좀 했죠. 그렇죠. 네. 네. 네, 뭐 이런 모습이었고, 요거는 제가 그 다음 날 가서 햇빛이 있을 때 드론으로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요런 현장이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에요. 산도 굉장히 큰 산이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돌고 있었죠. 요 시간에. 네. 그래서 불이 처음 났던 시간에 그 영상을 저희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아하. 네, 요거 5월 31일이네요. 그렇죠. 31일. 31일 불이 한참 날 때. 네, 한번 보시죠. 뒤에 보면은 뒤에 이제 낙지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모습이죠. 뒤에 구미상해 156 구미상해 157 합천상해 이렇게 있길래 제가 저걸 보고 좀 쫓아가 봤어요. 아, 같은 데가 있는지.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보고 저도 한번 코스프레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 이제 상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나도 제가 사실 윤석열 광팬인데 일부러 내가 이거 찍으려고 왔다. 낙지 한 마리만 줘라 해서 상인한테 부탁을 했더니 팬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이제 주셨는데 저 낚시를 보면 제가 들고 있는 낚시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 주시면서 이거 대통령이 들었던 것보다 큰 낚시다. 하여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언론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뭐 대부분 많은 시간이 갔네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낙지 들고 찍은 대통령의 그 사진들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산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저 바로 왼쪽에 거의 같은 시각이죠. 네. 밀양에서 거의 뭐 미사일 폭격을 맞은 듯한 이런 재난 상황이죠. 재난. 근데 어떤 분은 저 사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이 우와 이거 소주 술안주를 보는. 술안주를 보는 듯한 그 애정어린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빛이 같아요. 납니다. 빛이 막 그때 초점이 우리가 그 술통령 때 사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저 마시기 전 상황. 마시기 전 상황이 저렇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식이는 이제 그 9시 한 10분 정도에 이제 최초의 발화가 신고가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오후 1시 상황이니까 왼쪽 산불 사진이 지금 이제 3단계, 산불 3단계로 그렇죠. 격상이 되고 네. 저때 되면 이미 이제 주민들한테보다 대피령이 내려지는 때였을 것 같고요. 거의 밀양시 전체가 까맸다고 하니까 거의 화산 터지면 이제 그런 모습처럼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를 오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을 시간이 있었고 그럼 보고하는데 말 타고 가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화 통이면 되는데 그걸 들었을지 못 들었을지조차도 헷갈리는 표정이에요, 사실은. 뉴스 못 봤다 이런 식의 얘기 답변을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 체계가 그 대통령의 그 행보에 대한 홍보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순식간에 달라질까요? 대통령이 힘들게 용산에 있다가 이제 특히 더군다나 그 선거를 하루 앞두고 부산에 와서 그 먹방 민심 행보를 하고 있는데 바로 1시간 거리에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이 대통령 그 홍보가 외려 거꾸로 역홍보가 되는 거죠. 분노를 자아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 밀양의 그 산불, 이 재난 보도가 은폐에 축소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꼭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도 알아서. 윤 정권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언론들이 예, 스스로 알아서 줄여라. 은폐하고 이런 식으로 축소했던 게 아닐까. 톤다운. 셀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친서민 행보를 나는 반드시 해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친서민 행보라고 하면은 사실 대통령이 어디가 왔다 갔다 하면 경호 인력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번거롭잖아요. 근데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굉장히 친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뭐 경호 인력을 많이 데려가지도 않고 그렇죠. 뭐 이런 행보를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좀 특징적인 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요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멍게 비빔밥으로 알려져 있는, 멍게 덮밥으로 알려져 있는 식사를 했는데 저도 가서 똑같은 거 먹었거든요. 저 윤석열 대통령 팬인데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저는 멍게 비빔밥으로 알고 갔는데 멍게 비빔밥이 없대요. 아하.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회 비빔밥에, 그러니까 비빔밥이라고 덮밥이 아니고 회 비빔밥에 멍게를 좀 올려줬다. 대통령이랑. 나도 올려주세요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먹고 왔는데 요때 영상을 보면 이제 하나 보세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은 액자가 걸려있죠? 네, 액자 걸려. 네, 액자가 저렇게 걸려있고 저기 보면은 그 자갈치 시장 자갈치 상인 모습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갈치 시장의 역사들이 이렇게 쭉 그렇게 지금 걸려있어요. 액자에. 네, 저런 모습인데 제가 저 식당 가서 밥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2층에 가서 똑같이 먹었는데 네. 이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멍게를 집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멍게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근데 멍게 안 주던데 왜 대통령만. 그래서 저기 술이 안 보이네요. 술은 뭐 차마 언론사들이 있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언론 카메라가 비키고 난 뒤에 아마 조심스럽죠. 네, 저희 보도가 셌잖아요.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2층에 가서 제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나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이거 못 봤는데 싶어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영상을 다시 찍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먹었던 네, 그 식당에 그 홀입니다. 여기 앉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조금 더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똑같은 벽이거든요. 없어졌네요. 아무것도 없죠. 없어졌네. 1972년 부산 자갈치 뭐 그래서 액자가 쭉 붙어 사진, 있었잖아요. 사진. 원래 저 자리가 옷걸이 자리네요. 옷걸이잖아요. 사진 액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나와서 물어봤거든요. 연출한 거. 그때는 뭐 있던데 왜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미리 와서 세팅을 하고 갔다.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사실 저 배경으로 잠깐 잡히는 거를 굳이 저런 세팅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선거? 모르겠어요. 선거와 무슨 관련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저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제 이제 민생 그죠 투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살아있는 그 현장 그대로의 모습들을 그렇죠. 사실 이제 보고 가서 찍고 얘기를 듣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의 현장이 아니고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사진을 누군가 연출해서 야, 저거는 진짜 확인 취재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좀 독특한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건 굉장히 쇼킹하네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무슨 사진 작가 입장에서도 영상 연출가 입장에서도 그 대통령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저희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거를 지금 옷걸이가 있는 자리를 옷걸이를 다 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건 것도 아니고 다 떼놓고 저걸 걸었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 뭔가 뒤에 차 있는 배경이라도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보게 되면 이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면 또 부산의 또 상징적인 또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대통령이 경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장소가 여기가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그러니까 위한 그게 진짜 그게 힘주기 위한 그냥 그런 거죠. 그런 연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산을 갖고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은 부산을 아낀다. 그렇죠. 가장 아낀다. 선거 전날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시 행정이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전시 행정을 넘어서 이것은 연출 행정이에요. 연출 행정이고 연출 행정. 제가 볼 때는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이죠. 선거 개입을 한 걸로 보여요. 제가 이제 뭐 부산 다니면서 계속 제가 윤석열 광팬입니다라고 하고 다녔는데
저 스스로 양심에 찔릴 뻔 하다가 네. 야, 내가 진짜 팬이 아니면 누가 팬인가 이런 행보를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사람이 출퇴근도 따라다니시고. 그럼요. 저 같은 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화제가 됐던 얘기가 그 김종인이 네. 이제 결별하기 전에 김종인 당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우리가 시나리오 써준 데 따라서 배우 역할만 해주면 그렇죠. 된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다. 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꾸 사고 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는 이제 후보 시절보다 더 철저하게 누군가 써진 각본에 따라서 출연 배우.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윤 게 배우. 아닌가. 그리고 가장 나름대로 그래도 연출이 잘 되는 연기가 이 먹고 마시는 연기 같아요. 눈이 그러네요. 빛이 납니다. 네. 눈에서. 대부분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 경의 민생 행보의 80~90%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네, 저기 산불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방제복을 입고 뭘 지시하고 하는 거는 영 폼이 안 날 거고. 그렇죠. 배도 나왔고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갈치 시장 제가 방문했던 네네. 거 그 외관을 잠깐 좀 봤습니다. 네.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흥미롭네요. 네. 아주. 예. 여기 이제 자갈치 시장. 네. 뭐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낙지 들었던 데가 요 중앙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냥 낙지를. 네. 아, 그러네. 이제 뒤에 간판이 그러네요. 그죠? 구미상에 보이네요. 구미상에 보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찍고 네. 아하. 이거다. 그러니까 저 라인은 한 바퀴 갔던 것 같아요. 아까 영상을 보면 라인은 갔는데 나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제 효율적 서민 행보 동선이라고 이건 표현했는데 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바로 앞이 주차장이고 차가 여기 내려주고 들어갔죠. 지금 금방 중앙 통로로 들어갔고 그래서 나오면 바로 그 식당인 거예요. 한 15m? 네. 그 정도 떨어진 식당 가서 밥 먹은 거예요. 네. 아, 이게 동선이 참 효율적이구나. 많이 안 걷도록 배려를 참 많이 그런데 했구나. 부산을 지금 다 다닌 거예요. 그죠? 부산을 쫙, 이 부산 역사까지. 차 타고 되겠습니까? 한 큐에 그냥. 보통은 저렇게 이제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는 거는 민생 보통 이렇게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런 정도인데 경의 경우는 꼭 먹는 거를 연출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경호상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대통령. 참모들이 요새 먹방이 대세입니다, 각하. 뭐 이러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 진짜 내가 보더라도 이 뭔가 먹고 마실 때의 눈빛은 굉장히 진지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먹방 투어로서 데뷔했으면 성공했을 스타일이에요. 유튜브나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그- 현장 취재를 네네. 통해서 네. 저런 사실들이 확인된다는 게 저는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요. 그죠? 뒤에 벽이 바뀐 거. 네. 그리고 그 두 장소가 네. 매우 가깝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네. 행정학 교과서에 새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 행정을 넘어서 연출 행정. 연출 행정. 예. 언론이 거기 협조만 해주면 완벽하게 속는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많이들 이제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만 윤 통령의 공식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유 작가님이 저희 이제 새로 들어오신 유 작가님이 담당하셔서 잠깐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네, 5월 31일 화요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항 국제여객센터 크루즈 부두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1시에, 오후 1시에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으로 이동하셔서 제가 근데 왜 자꾸 존댓말을 쓸까요? 그러니까. 예. 어업인 및 시장 상인 오전 간담회에 참석했고 5월 31일 오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하늘공원에서 2030 부산 엑스포 부지를 조망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5월 31일 오후에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의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예, 6월 1일 날 오후에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개인 차원의 방문으로 청와대 산책로를 거닐었으며 저녁에는 본인의 집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목요일에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고졸 인재 체육 엑스포에 참석하였고 6월 2일 저녁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최고 등급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네, 요거 잠깐 이제 화면 보시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31일 날은 지금 부산 엑스포 부지 조망, 부산 엑스포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 같아요. 2030년에 유치할 뭔가 있나 보죠. 네. 저기에 이제 핵심적인 저게 이제 사실은 누구의 공약이겠어요? 박형준 공약이겠죠. 저거를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한 거라니까. 그렇죠. 이거는 박형준 시장이 현 시장이 내놓은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자기가 인증을 해주러 간 거죠. 그렇죠. 대통령 공식 인증을 해가지고. 저거는 100% 그냥 선거 개입인 거죠. 선거 개입을 한 거죠. 선거 개입이고 그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바다의 날이나 엑스포 저게 뭐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내려가서 뭐 격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부산에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밀양은 가지 않고. 네, 부산에 하루 종일 오전 오후.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대내적인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하게 되면 특히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저렇게 부산에 내려가서 오전 오후 일정 전 하루 내내 그러네요. 저렇게 보여주기식 행보를 했다는 건데 여전히 윤석의 경우의 경우는 국정 최고 책임자보다는 여전히 본인은 후보. 좀 후보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런 거를 지적하는 언론이 안 보이더라고요. 없어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까 일정 잠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정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 날이니까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임시 공휴일 날 말 그대로 그냥 쉬었습니다. 뭐 개인 차원의 방문, 청와대에 천안함 티셔츠 입고 그 놈의 청와대 천안함 티셔츠는 몇 번이나 사놨는지 계속 그거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럼 청와대 놀러 갔다가 집에서 텔레비 봤다. 이게 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투표는 이제 미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날 노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밀양에 지금 6월 1일 날 이따 이제 민가 피해 사례도 보여드릴 텐데 거긴 첫날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6월 1일 날 불이 넘어와서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 실제로 이제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다른 일정 때문에 뭐 약속된 일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만 저건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유로울 때 여유로운 공무원, 뭐 명예퇴직을 앞두고 뭐 이제 공로연수 말년 같은 느낌. 공무원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저렇게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동안에는 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익혀야 될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죠.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살이 쪽쪽 빠져요. 살이 쪽쪽 빠져요. 그런데 너무 혈색이 좋아요. 너무나 표정이 너무 뭐 선거도 이길 것 같고. 마음도 여유롭고 뭐 굳이 긴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이건 뭐 정파나 진영 논리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 고위 공무원인데 마치 말년 공무원처럼 퇴임을 앞두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니까요. 그럼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기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역이 있는 삶을 넘어서 여유가 있는 낮술까지 낮술이 있는 뭐 옛날에 술 먹은 건 아니죠?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의심이 돼. 안 먹고 하루를 버틸 수 있었을까 낙지까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일정은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뭐 일산 킨텍스도 갔다가 손흥민 선수 만나서 그 우람한 바지 핏을 자랑하면서 뭐 소위 이제
김정은 김정은 루그 바지핏을 자랑하면서 저러고 박수치고 자기 축구 관람하고. 근데 저것도 사실은 이제 말이 축구 팬들사이 말이 많이 나온 게 손흥민은 사실 이제 그 선수잖아요. 네. 곧 있으면 바로 경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 양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저 갈아입기도 양복을 또 힘들었대요. 옷 갈아입고 나오고 몸이 사실은 덜 풀린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5대 당시 5대1 참패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을 저 경이 저 쓸데없이 저렇게 그 격식을 차린 아니 선수 딱 그 유니폼을 입은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하면 대통령이라서 어때요? 지금 양복 입고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 훈장 수여받는 자리니까. 훈장 수여받았기 네. 때문에 그랬다. 그러겠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훈장은 뭐 저렇게 그 선수복 입고 받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이렇게 뒤에 액자 걸어놓듯이 자갈치가 그런 개념인 거죠 사실. 자, 그런 전시인정. 배려라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처음에 저 수상하러 올라갈 때도 보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지칭을 할 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 사람 평소 태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모습도 화제가 됐었고. 근데 이 순간에도 지금 산불이. 미장에서는 산불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진행 중이었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은 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불 얘기를 네. 아무도 보고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저런 메소드 연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진짜로 몰랐다고 봐야 되는 것도.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대통령인지. 뉴스도 안 보고 네. 뭐 보고를 했어도 또 뒤늦게 그 뉴스를 보더라도 내가 저기에 갔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저런 데까지 일일이 대통령이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방송이다 보니까 참 많이 참게 됩니다. 진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자갈치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제보가 한 통 들어옵니다. 실제로 피해받은 집이 있다. 그러니까 저 민간 피해는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 마을에 갔을 때도 이 마을에 큰 피해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불이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다. 그 바람이 위를 향한 거죠. 천만다행으로 우리 동네는 피해가 없었다 해서 저는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한번 서 기자님 잠깐 브리핑 해주시죠. 네, 저 PD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찾은 언론 보도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피해가 없었다라는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으나 산불이 발생해서 축구장 1068개 면적이 불탔다 이런 내용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피해 상황에 나온 게 초미세먼지 경보로 호흡 곤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유산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다. 극심한 소음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6월 최대 산불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도 연기를 마시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식을 한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댓글에 역대 최악의 산불인데 기레기들이 겁나 긍정적이 되었다. 술통령은 맨날 술만 마시는데 그들의 읽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용이니까. 네. 예, 이걸 착한 산불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착한 있었습니다. 산불. 오늘 참 기억나는 단어입니다. 예, 착한 산불. 그렇습니다. 제가 찾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제가 거기 라이브를 하고 현장 취재를 하고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부산으로 자갈치시장 가고 있는 와중에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실제로 피해받은 집이 있다. 그 집에 가봐라.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어렵사리 수송을 해서 그 집을 그 다음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여기서도 제가 그 다음날 6월 6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라이브를 잠깐 진행했는데 네, 여기 모습 잠깐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현장에 이 피해 입은 집 주인의 인터뷰를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쪽에 물이 내려와서 탔네요. 이제 같이 얘가 그것만 물 뿌리고 끄고 있었는데 밑에서 이제 불이 밑에서 올라간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가 다 대피하게 됐지. 6월 1일 날 요리됐으니까 2일 날 새벽에 들어왔지. 예. 그 불난 다음 날 이제 저희 동네 요리 그거 됐거든요. 바람이 그때는 막 제각각이래 불어갖고 1일 날은 진짜 평온했어요. 저쪽 동네는 이제 난리 났지만은 2일 날 이제 오후에 이래 돼갖고 거기를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데.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불으니까 막 그 날씨 얘기 들어보니까 한 2km까지 날아가고. 예, 바람 따라 맞아요. 그리고 안 그랬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저희가 보도 봤을 때는 31일 날
뭐 불났다 하고 네. 그 저녁쯤에 보니까 이미 다 진화됐다 이렇게 많이 떴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희들도 이제 네. 그걸 접하지를 못하는 게 요 산속에 우리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 듣거든요. 근데 다음날 헬기가 50몇 대 떴잖아. 그럼 그거 다 헬기 뜬 거 다 보셨어요? 우리는 뜬 거는? 50대까지는 안 보이죠. 이게 이제 몇 대씩 뭐 이 갈라지가 동네마다 갈라지가 가니까 저희들 여기서 바로 보는 관점에서는 한 5대 정도 이제 우리 쪽으로 일로 계속 왔고 보도상에 뉴스에 뭐 50몇 대 떴다고 이래 다 한 방에 뜨진 않고 그렇게는 못 왔다 갔다 하겠. 했겠죠, 뭐. 예, 이 하늘에 그렇게는 못 하겠지. 예. 그래 6월 1일 날 저희 집에 요래 불이 붙어가 요래 됐어요. 예. 요 불 났을 때 지금 댁에 계셨어요? 아니면은 그 전에 대피를 하셨어요? 불 나기 1, 20분 전에 대피가 다 됐지. 대피하라고? 예, 밑에서 대피해라 해갖고 예, 빨리 대피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 이제 뭐 소방차들하고 전부 다 같이 다 그게 됐지. 근데 그 저기 31일 날인가? 첫날. 예. 예. 대통령 여기 부산 와 있었잖아요. 자갈치시장에. 아 그건 저는 나중에 봤어요. 이 불 때문에 예.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집에 불 나면 죽는다 하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숨이 느꼈어요. 막히니까. 예. 진짜 이틀 동안 물 한 컵 못 먹는데. 예. 근데 저희들은 TV를 볼 그게 없으니까 네, 모르지. 네, 그 이제 소문에만 뭐 낙지 먹방 하는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좀 여기- 서운하기는 서운했어요. 네. 울진 군에는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밀양시인데 예. 군보다는 시가 그꽤 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서운하기는 서운해요. 밀양이 그만큼 예, 위에 서울하고 안 친하나? 근데 제가 어제 밀양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누가 소방관이 한 명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아니요, 안 돌아가셨어. 그런 얘기 못 들었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네, 네. 저희 집 앞이 여기거든요. 네, 네. 여기서 쓰러지셨는데 네. 아, 쓰러졌구나. 1박이에요. 1박인데 네. 이게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연기 흡입을 해놓으니까 순간 그거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걸어오다가 순간 딱 사람이 경직 딱 되는 것처럼. 보셨어요, 그거를? 예, 우리는 밑에 위에서 보고 위에서 이제 소방관들 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앞으로 탁 넘어지는데 내리막이잖아요. 네. 이 얼굴을 바로 그거 해봤잖아. 아. 그게 소방관들이 이제 한 30-40명 있었거든요. 네, 그래 네. 응급처치가 잘 됐어요. 네. 그게 구급차 불러가 바로 갔는데 의식이 회복됐다 하던데. 아, 다행이다, 참. 아직까지 이게 이 조사팀이라 해야 되나? 그분들 아직 안 오셨거든. 이래 된 걸 아직까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 예. 아니, 예. 웃다가 사람부터 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요 소방관님들하고 예. 군부대에 이제 요래 봉사하러 왔을 때는 이제 생수나 뭐나 먹거리 이런 거 이제 지원 받아갖고 그거는 오신 분들은 이제 다 드렸고, 예. 소방관이 다쳤군요. 네. 소방관이 좀 크게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저게 보도에서 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저 소방관은 저희가 또 소방청에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안부나 이런 걸 다 확인했고요. 네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따로 아, 그렇군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저기 천장에 막 녹아 내렸어요. 네. 부착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열이 엄청났다는 얘기. 천만다행인 게 지금 저기는 군인들하고 소방관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의 밤 새매가면서 작업을 하신 덕분에 집에까지는 완전히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거기를 차단을 한 거예요. 죽을 힘을 이제 요 다음 영상 보면은 딱 집 앞에서 불이 멈춘 자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다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투입되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소방관과 이제 군인은 이 민가를 이제 이 참화로부터 그렇죠. 보호하기 네.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맞습니다. 와중에 네. 대통령은 1시간 떨어진 곳에서 낙지 곳에서, 먹방을 낙지 먹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1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10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헬기 타고 와요. 헬기 타고 다니지. 그렇죠. 10분 뭐 타자마자 40-5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분. 근데 저 식당 그 주인분은 너무 진짜 착한 산불이 아니라 너무 우리 착한 좀 서운했다. 것 같아. 그냥 좀 서운한 정도예요. 저기서 조금 더 감정이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밀양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모여 계시던 분들 중에 저 위에도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피해 상황이 조금 있다라고 해서 그분도 같이 올라가서 두 분 같이 그 상황을 좀 같이 봤습니다. 네네. 이 내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 쓰는 게 제일 문제네, 그죠? 이거를 어떻게 다. 전기는 이제 난 공사해야 돼. 이건 물 같은 거 하세요?
아이고, 구멍이 콩 나버렸네. 이 계단 다 탑부고야. 아, 다 녹아버렸구나. 이거 이 안에 열받아가 주방 창문 좀 공기다. 반나무도 안 만났을까 이거? 다 날라갔어. 전기를 살려야 뭘 하지. 전기하고 수도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군인들 200~300명 이틀 그래올 동안 화장실 쓰는데 물이 없어갖고 그래 아들 저가 보는 보고 물 푸다 날라야 되고 아이고. 난 내 고생 아니다. 난 내 한달 가들 보고 우리 집을 지켜줬잖아. 난 그래. 그것만 해도 됐다고.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안 왔거든.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오지.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딴 데로 그 그쪽에. 이런 데는 잘 안 오잖아요. 응. 그래도 이 인원 엄청 왔습니다. 이 밑에. 우리 한 400명. 예, 그 인원을 다 봉사를 하겠어요. 소방서까지 하면 5월 동안 했으면 한 500명. 맞다. 상주했지.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집에는 불이 안 붙었지. 그래, 그 바람에 그래. 소방관님들이 사장님 집만큼은 지켜줄게요 했던 게 소방관들은 물도 하나 이게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물 좀 주시고 하면 이제 갖다 주고 처음에는 밥 먹을 것도 없어갖고 그래가 챙겨주고 그래. 사장님 집만큼은 지켜줄게 카대 그거 못 지켜줬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 소방관님들한테 고맙지. 그러니까 그 군인들하고 가봐라. 그래 군인들은 날씨 얼마 더군요 그날 34도였던가. 애들 푹푹 쓰러졌답니다. 산에 올라갔다. 아, 그러겠지. 그 찜통 그거 하나씩 들머지고 불 끈다고 올라갔다 오니까는 뭐 아들 젊은 아들 뭐 쓰러질 수밖에. 방독면 같은 거 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첫날 했습니까? 군인들. 기억은 또 둘째 날인지. 둘째 날 이 둘째 마스카 날인지 현재 해가 눈에 왔고. 보이더라고. 첫날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긴 해. 얼굴이 시작하면 애가 내려오고 이랬지. 그렇구나. 맞다. 내가 본 그거는 그랬다. 그래 나는 이게 왜 군인들 TV 한 번씩 보면 몸에 막 난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 바를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 정도로 심했다니까 그건 난 그건 줄 알았어. 새까매가지고. 햇빛이 안 타려고 나 저래 발을 안 놨겠는데 내려가 아주 막 닦는 거 보고. 저 나무밥에서 탔는 거. 바람 한 방만 날려 있으면 이 집이 그 판넬집이 내가 뭐 볼거 없네. 콜라장 타는 거지. 이어하고 우리 집하고 아무것도 없지 뭐. 우리 집은 더더하지 가서 근데 진짜 완파 방파를 진짜 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근데 벌써 불 꺼졌다고. 벌써 6월 1일 날, 31일 날부터 불 꺼졌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그냥. 6월 1일 날 오후에 우리는 이래 됐거든. 그러니까. 오후에. 여기까지 불이 다 넘어왔는데. 불 났는데, 그 전날 불 났던 날부터 이제 유성이는 여기 와보지도 않고 이제. 아니, 그냥 가만히 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멍게 비빔밥 먹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좀 말이 안 맞지. 한쪽에는 불나가 대피하고 난린데, 한쪽에는 이 먹방 찍고 막. 그럼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딱 욕먹기 좋지. 그러니까 일부러 불 꺼졌다고 해버린 거지. 그 안 그래도 카드거든. 밀양에서 부산 길이 얼마나 좋노. 예,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할 말은 아니지만 세월호 때도 다 건졌다고 거짓말 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거는 그렇다. 세월호 때도. 숨기는 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 자기네들 좀 정치적으로 이득 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건 그거고. 그 아들이 우리 아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우리 아도 수학여행 못 갔다 아닙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 동기들 아닙니까? 이런 거. 얼마나 울었던지. 아니, 와가지고 자기 보고 불 끄라 하는 거 아닌데, 왜 거짓말 하냐고. 그 똑같아요. 위에 계시는 분들 다 똑같더라고요. 밑에 여기 있잖아요. 차라리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진아들 짜장면 갖다가 갖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낫는갑다 이거지.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돼요.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 제가 이제 밀양이 저희 바로 옆 동네라. 고향 근처죠? 고향 바로 옆 동네라서 이게 기자 모드에서 갑자기 제가 동네 아재 모드로 후배 모드 비슷하게 청년 돼가지고 모드로.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분들이 막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이 달싹달싹 하는 거를 이제 툭툭 찔러서 약간씩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
위에 사람들 다 똑같더라. 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6월 1일 이제 그 전까지 대부분의 언론들이 본인은 이제 그 자기 집이 그 평생을 꿔온 자기 삶터가 갑작스러운 산불로 통째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주불이 잡혔다.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참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 감독이 그 세월호 때하고 똑같이 학생들은 지금 막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원 구조 했다라고 하는 이제 오보를 했던 당시에 얘기를 하니까 맞다 그렇게 또 다시 또 세월호 때 얘기를 또 저분들도 이제 떠올리시네요. 네. 참. 네, 이제 뭐 요건 뭐 특별히 제가 네네. 설명드리지 않아도 현장 상황이 어떻게 다음 얘기 되는지 넘어가죠. 주민들한테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 소방관 분이 한 분 네네. 소방관님 처음에는 제가 그 제보를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소방관이 순직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왔대요. 네. 근데 본인도 어디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가 순직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다. 해서 제가 그걸 이제 진위를 여쭤봤는데 실제로 순직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좀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소방청에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그 내용 저희 유 작가님이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다친 소방관 분은 남자분이신데요. 예, 불을 끄고 아까 연기 말씀하셨는데 그만 넘어지셔서 안와골절이 되셨다고 합니다. 안와골절. 얼굴이 지금 네, 그래서 얼굴 뼈가 다 주저앉고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때마침 오늘 제가 전화를 했는데 오늘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너무나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셨다고 하고 약 2주 정도 휴식을 하셔서 소방서로 직장으로 복귀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불을 끄면서 다치신 소방관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군인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군인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올라갔느냐 했더니 안 쓰고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굴이 새까맸던 걸로 봐서는 방독면을 썼으면 입 주위는 하얄 거 아니에요. 비교적. 방독면이 이제 마스크형이 있고요. 얼굴 전체 덮는 게 있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얼굴 전체를 덮죠. 그런데 그 마스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썼던 그 마스크는 실제로 그거는 지식하죠. 지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등산을 하면서 산을 3M 마스크 정도를 썼으면 3M 그걸 마스크 보급을 썼겠죠. 해줬나 혹시 그걸 물어봤더니 만약에 썼다면은 그게 티가 났을 거고 그리고 벗었을 때 여기 이제 비교적 덜 탔거나 덜 그을졌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맨 얼굴로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유독가스를 마실 수도 있는 상황. 둘째 날은 그 산에 보면은 지금 스티로폼으로 된 집들이 지금 타 있는 게 타게 보이잖아요. 저 스티로폼이 타면은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 산불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라이브를 하면서도 이 냄새가 탄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 탄내가 나무만 탔다면은 그 캠핑장 같은 데서 맡는 그 그윽한 그런 향기가 아니라 쓰레기 태우는 냄새 있죠. 그러니까 산이 탔는데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뭐 유독가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그 연기를 흡입하면은 폐에 바로 화상을 입거든요. 그리고 이게 몸에 다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젊은 20살밖에 안 먹은 군인들을 올려보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설마 제대로 보급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줬다 하니까 애기들 불쌍하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로도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걔들 중에 아까 말씀하시면서 픽픽 쓰러졌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거죠. 확인도 안 해줄 거고. 화재 현장에 늘 그 훈련에 단련이 돼 있을 그 현직 소방관도 그 가스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그 체내 이제 그 산소 농도가 낮아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뇌혈관 뭐 이런 쪽이 이제 끊기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안와골절이 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는 저 뭐죠? 그 언덕길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한몰이 된 거죠. 한몰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이 뇌회로가 끊겼던 거죠 잠시. 산소 공급이 되질 않으면서. 그러니까 군인들도 이렇게 훈련된 소방관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그 20살, 21살 그랬던 그 이 군인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고
어쨌든 이 군인과 소방관들은 자신의 그 몸을 돌보지 않고 주민들을 이 산불로부터, 이 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던 그 순간에 국정 최고 책임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낚시를 들면서 먹방 투어를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것도 연출까지 해가면서 선거운동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현지에 계시는 그 동네에 있는 상인분이 크게 도와주셨다라는 말씀하셔서 거기도 제가 한번 찾아가 봤고 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보면 지역에 맘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맘카페라고 해서 요새 뭐 지역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 그 밀양 같은 경우는 밀양 아즈메 클럽이라고 미라클이라는 네. 하여튼 그런 이제 미라클 미라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나서서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를 했다. 본인들도 밤잠 안 자고 그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그분도 이제 미라클 회원이신데 본인 인터뷰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로만 전해드립니다. 근데 그분 말씀은 첫날 그러니까 31일 1일까지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사람은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밥을 해준다든지 차 한을 해준다든지 뭔가 다른 지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들이 보이지 않아서 본인들이 햄버거 사고 김밥 사고 해서 새벽까지 거의 같이 밤을 새면서 그 소방관들을 도왔다. 우리 참.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다 했다. 그랬는데 정작 그 지선이 끝나고 6월 2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왜 그런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많은 물량 지원이 들어간다면 거꾸로 봤을 때 이게 그만큼 큰 산불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누수가 될까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지원 규모를 좀 줄이다가 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았나. 조금만 빨리 투입이 됐으면 더 빨리 꺼졌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본인들이 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생생내냐. 뭐 이런 그리고 또 선거 전에 공직 기간 네. 자체가 좀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바뀔 수 있고 네, 이런 네, 상황이라면 공무원들이 약간 눈치 모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민심이 위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난 거를 막기 위한 그런 게 양쪽 다인 아니었을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네. 네, 말씀하셨던 그 식당. 네. 이분이 한 50그릇 이상을 짜장면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불까봐 그것도 간짜장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화재 현장에 배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걸 이제 좀 저희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도 똑같은 간짜장 주세요. 그래서 먹고 잠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산불 났을 때 예. 직접 이제 군인들, 뭐 여기 소방관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식당에서 간짜장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아, 예. 그래. 그냥 다른 거는 또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에 그냥 또 거기 우리 지인 또 식당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또 그래갖고 또 뭐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그래 군인들도 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막 쓰러지는 군인도 있더라 하고 이래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갖고 또 그래갖고 오후에 참은 또 배가 고프고 왜 안 오 이러니까 하더라고. 이제 우리 아는 지인이 그냥 오후에 안 그래도 뭐 뭐 샌드위치나 좀 주문해가 줄까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우리가 짜장면을 좀 해다 줄까. 아이고 언니 그거 이렇게 수가 많은데 되겠나. 그래갖고 아니다 해줄게. 그러면 그래갖고 좀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줬습니다. 그냥 뭐 군인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덥더라 해먹더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래 우리야 뭐 있는 음식이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해줬습니다. 몇 그릇이나? 그날 뭐 그 군인들이 50명 있다 하더라고. 그러고 뭐 소방관님 한 2분 계시고 또 자기 식구들 몇 명 있고 이래갖고 뭐 언니 그럼 한 56개만 해줘 이래갖고 그래갖고 올려줬습니다.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아이고 돈으로 따지면 뭐 그냥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그래 한 거니까. 네네. 원래 그
식사 지원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31일 날 불이 나고 네네. 1일 날까지도 불이 크게 났었고 예. 그러면 이제 뭐 정부에서도 뭐 밥차를 보낸다든지 여기 사람들 많이 왔었잖아요, 그죠? 네, 밥차도 많이 있었어요. 그 밑으로. 군인들은 해병대 애들을 온 거예요? 저는 군인들 못 봤습니다. 뭐 보신 분 네, 없고. 그래갖고 소리만 듣고 그냥 해줄게 이래가 해준 겁니다. 이 근처에 그렇게 올 만한 이제 부대는 해병대밖에 없을 건데 포항에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밀양이 어디? 군대 가면 그만 큰 군대는 뭐. 없을 텐데 아무튼 간에 뭐 군인들 많이 오고 네네네. 소방관들도 다 지역에 다 왔고 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네. 미라클이라고 밀양 예, 아줌마 예, 클럽에 예.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이게 뭐 정부에서 밥차 대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아니, 그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아줌마들이 막 응. 엄청 했다고 하던데 미라클에서 그래, 저거, 뭐, 여기, 처음에 불났는데, 거기 화산마을 그쪽으로 하고, 교회하고, 밥차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제가 거기 해줄게 했는 거는, 그 지인고, 이래, 거기 식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또, 집도 몇 집 있거든. 그래 나누기네. 거기서 이제 산에서 불이 계속 타내러 오고 다니까 그거 집중적으로 좀 많이 있었다니까. 그래 이제 그 군인들이 밑에 내려가 밥을 먹어도 될 거예요, 되는데 이제 제가 그냥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갖다 주긴 어떻게 갖다 주셨어요? 거기서 가지러 왔습니다. 가지러 와서. 내가 해놓을게 그러면 그 집에 차가 있거든. 그러면 해놓을게 5시 반까지 해달라니까 5시까지 그러면 보내라. 내가 해가 보낼게. 이래. 그리고 왔는 거 보고 해갖고 바로 보냈습니다. 지금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호강했네요. 그래, 안 그래도 뭐, 딴 거보다가 또 군인들이 가지고 올라가나는 좀 배도 고프잖아. 그러니까. 간짜장 이래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네. 이칸다카이 또 그게 또 마음이 또 좋더라고 또. 예, 잘해줬다 싶은 게. 잘해주셨네요, 진짜로. 아이고, 뭐 별거 아닌데 뭐. 네, 이 안에 사진 좀 찍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안 하셔도 아니, 그래도 이런 거는 자랑을 하는데 원래 본인이 자랑 못해도 남이 자랑해줘야 되는 아, 어떡하노. 우리 진짜 그냥 막 순수한 막 우리가 지인도 도와줄 겸 이래가지고 또 우리 자식 키우다 보이긴 또 군인들 다 그래 있다 가기네 마음이 그렇더라고 또 막 그래갖고 아유 너무 좋은 일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낙지 먹방을 할 게 아니고 언론들이 사실 이런 식당의 어떤 짜장면 나르는 그 광경을 찍어서 나갔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참 훈훈한 장면이 나왔을 텐데 그죠. 연출은 그런 걸 연출해야죠 사실. 하려면. 예, 우리가 뭐 음식점의 그 상호들을 잘 노출시키지는 않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정말 예, 저 한번 정말 제대로 정말 이 재난 속에서 빛난 인심이에요. 예, 이게 딱 기사 제목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밀양의 태흥관이죠. 네, 예. 대흥관. 크게 흥하라 해서 대흥관. 대흥관. 예. 근데 제가 이거 제목을 윤회 무관심 시민의 인심 이렇게. 이게 정말 재난 속에서 이 짜장 한 그릇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그 청담동에서 경이 그 6명이랑 그 450만 원어치 술을 세 900만 원짜리 예. 그 비교됩니다. 너무 비교가 되죠. 너무 비교됩니다. 예.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진짜 진심이 녹아든 그렇죠. 정말 값진 음식인 거죠. 군인들도 그 뭐 200만 원 받겠다고. 네. 뭐 TMI를 한 가지 하자면 제가 이제 간짜장을 그 보내주셨다고 해서 저 똑같은 거. 처음에 이제 말을 안 하고 저는 밥을 먼저 먹습니다. 먼저 매상 올려주고 난 다음에 실체를 드러내는데 일단 간짜장이라고 들었으니까 간짜장을 먹었어요. 되게 맛있었거든요.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다른 제보자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 집은 짬뽕이 맛있다. TMI.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보도는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그 다음날 6월 6일날 도착을 했을 때 잠깐 갰었어요. 날씨가 개서 전체적인 모습을 드론으로 잠깐 찍어봤습니다. 드론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워낙 산이 커서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좀 멀리서 그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산의 까만 부분,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 있죠? 저게 다 타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아마 복구가 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 드론으로 보니까 네, 저기 얼룩이 졌죠 다. 예. 새카맣게 타 들어갔고 옆에 지금 보면은 네. 좀 붉은 부분도 있죠 주변에. 네. 저거는 뭐냐면 네. 지금 원래 지금은 파래야 됩니다 다. 네. 근데 저렇게 붉으스름하게 꼭 가을산처럼 보이는 거는 다 마른 겁니다. 나무가 말라 죽은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까만 부분은 아예 다 타버린 거고 네. 그 주변도 산림이 거의 대부분 훼손이 됐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를 이렇게 아늑하게 감싸줬을 푸르른 녹음이 드리워져 있어야 될 산들이 저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간 거. 아, 저건 뭔가 산의 울음 같은 게 느껴지네요. 산의 절규라고 할까요? 네. 참. 제가 준비한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생생한 현장 취재에 네. 정말 진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산불, 뭐 흔히 그냥 늘상 있는 것이라고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 이 산불 하나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방제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재난 속에서 피하는 인심이라든지,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쪽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그 화재, 이런 참화 현장들을 방기하고 연출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매우 제가 볼 때는 아주 처음 보는, 저도 막 29년 기자 생활을 합니다만 가장 입체적인 취재가 아니었나. 상당히 혼자서 드론도 띄울 수 있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네. 좀 놀랐습니다. 저도. 네. 이런 특히 거의 종합 세트죠. 이런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 그러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 일당, 일단 그 무리들, 그들의 어떤 그 경찰 그렇습니다. 고소 고발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취재를 사실 방해받은 거죠. 네. 경찰 수사 그러네요. 조사를 받느라고 좀 더 생생한 현장을 그러네요.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게 정말 아직,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소 고발이 이런 데 지장을 끼치는 거예요. 취재 방해를 하고. 그러네요. 취재 방해가 진짜 이루어졌네요. 네. 어쨌든 저희 열린공감 TV가 항상 한국 탐사 저널리즘에 있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하는데, 오늘 최영민 감독의 취재는 우리 재난 보도에 있어서 또 다른 그렇죠.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아주 다음에는 값진. 현장 뭐 이런 재난이 생긴다. 근데 이 정부가 네.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진짜 모든 걸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동안 제보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그렇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불 처음에 발화부터 이 듀불이 진화되기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영상을 담은 그 시민들의 그 값진 노력을 또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과 또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오늘 보도가 값져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댓글은 가능합니까? 네. 그럼 댓글픽 할까요? 네, 댓글픽으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6월 최대 산불로 기록될 밀양 산불 관련한 보도를 잘 보셨는지요? 오늘 코난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빛이 안 보이네요. 뿌연 안개 속 길 잃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산불 보도하고 딱 어울리는 댓글 같아서 제일 처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그레이스님께서 산불이 났었나요? 술통령이 자갈치 시장에 간 것만 나오던데. 김민정님께서 조중동이 쉬쉬하면 나라가 조용하다. 카레스킴을 비롯한 시민분들께서는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거에 분노하시며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HB36JS님 그리고 행복님께서는 민주당 열공 보고 있냐? 선거 개입 확인해 주잖아. 민주당 의원들은 대서특별히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방문 등으로 인한 술통령 행보를 보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블루님께서 불난 집에 술 뿌리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현장 상황을 제보해 주신 시민기자 여러분, 미라클, 짬뽕 맛집 대형관 사장님을 비롯한 봉사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도 잘 봤고요. 뭐 혹시 맺은 말 짧게 하시겠습니까? 네, 짧게. 저희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감시해야 할 야당도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은 같은 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 공간만이라도 꾸준하게 감시를 하고 지켜보고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일찍이 뭐 장자크 루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 사실 시민들이 그 주인으로 돌아가는 날은 딱 하루, 선거하는 날 하루뿐이고 투표가 끝나고 난서부터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오늘 이 밀양의 그 산불 현장, 그 산불 현장 속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거 날까지도 철저히 그들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버려졌던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두고두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로서 이제 심판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심판인데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런 그 재난 속에서도 우리 태운관 사장님과 같은 또 그 재난 속에서 빛나는 그런 인심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무능, 그 독주, 한 그 최악의 대통령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한편 자긍심을 느낀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도 다시 확인한 그 죽은 언론의 우리가 죽은 시인의 삶 이런 것처럼 죽은 언론의 현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또 미디어 비평 시간에서 이 언론인들에 대한 우리 또 광주에서 특별히 또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이 시대 언론인들의 어떤 민낯을 고발한 어떤 작품을 전시한 곳에 김도일 작가님 다녀오셨는데요. 내일 함께 같이 소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이제 6시부터 이제 10시까지는 또 권 기자님 방송 합동 방송이 있습니다. 진보 이제 그 유튜버들이 모여서 이제 민주당의 그 향후 행보를 놓고 합동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좀 시청해 강진구 주시면 기자님 좋겠습니다. 출연하십니다. 네네. 자, 저희들 내일도 다시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